이 영상은 세계 최초의 아이돌 그룹이었던 4인조 그룹 몽키스 멤버들의 투쟁과 극복 과정을 담고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이제부터 틈틈이 과거의 영상을 몰아보기만이 아니라 리메이크도 할 예정이에요.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했거나 혹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쉬운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 또한 그런 리메이크의 일환인데요. 이 영상은 세계 최초의 아이돌 그룹이었던 4인조 그룹 몽키스 멤버들의 투쟁과 극복 과정을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녀대의 곡으로도 유명한 이 곡도 원래는 몽키스 노래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아이돌이라는 거는 기획사가 멤버를 모아서 그에 맞는 컨셉을 세우고 노래를 공급하는 기획형 가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K-팝 아이돌이 이런 형태잖아요. 몽키스는 한국에서 좀 덜 알려졌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인기를 끈 최초의 기획형 아이돌 그룹이에요. 자, 이 몽키스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몽키스를 만든 거는 대중음악 역사상 최강의 괴물 비틀즈였습니다. 제가 가끔씩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이 얼마나 밸런스 패치가 안 돼 있으면은 존 레논이랑 폴 맥카트니가 우연히 만나서 밴드를 결성하냐? 막 이런 말이거든요. 비틀즈 멤버들은 노래도 겁나게 잘 만들고 얼굴도 겁나게 잘생겼잖아요. 거기다가 자신들을 어필할 줄도 알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64년의 영화 A Hard Day's Night, 멤버들을 주인공으로 한 모큐멘터리 영화였어요. 비틀즈의 음악과 좋은 시너지를 일으킨 거는 너무나 당연했죠. 미국 또한 자기 나라까지 휩쓸던 비틀즈한테 큰 자극을 받게 되고요. 우리도 저 Hot Day's Night처럼 코미디와 음악을 결합한 TV쇼를 만들자. 대신 진짜 밴드를 쓰기에는 제약이 많으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상의 밴드를 만들어서 하자는 게 몽키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를 뽑는 기준은 실력이 아니었죠. 바로 얼굴과 스타성. 이 당시 멤버들의 면면 또한 지금의 아이돌과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보컬 데이비 존스와 드럼 미키 돌렌즈는 원래 배우였고, 기타 마이클 네스미스와 베이스 피터 토크는 원래부터 뮤지션이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냈다 연기와 음악을 모두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멀티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요즘 아이돌이 데뷔와 동시에 자신들의 리얼리티 쇼를 만들고 푸쉬에 들어가듯이 이때 몽키스도 적극적으로 TV쇼와 음악을 연계합니다. 그 효과는 굉장해서 몽키스는 TV쇼 시작 2달 만에 자신들의 데뷔 싱글을 빌보드 1위로 올려요. 몽키스 TV쇼는 4명의 락큰롤 뮤지션이 캘리포니아에서 좌충우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멤버들은 이 TV쇼로 자신들의 컨셉을 구축했는데 이 당시의 10대들은 그들의 비관습적인, 그러니까 어떤 자유로움에 끌렸다고 하죠. 귀엽고 자유로운 멤버들, 그리고 TV쇼와의 연계와 더불어 좋은 곡까지 3박자가 어우러져서 몽키스의 인기는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4개 앨범 연속 빌보드 1위를 냈고요. 1967년 연간 빌보드 핫 100에 무려 4곡을 진입시키면서 그 해에 최다 기록을 세웠어요. 곡은 당연히 멤버들이 아니고 검증된 외부 작곡까지 했었고요. 중심이 된 토미 보이스와 바비 아트 콤비를 제외하고도 닐 다이아몬드와 캐롤 킹 등이 곡을 써줬습니다. 몽키스는 비틀즈를 향한 미국의 대답이라고도 했거든요. 미국은 기획력과 자본으로 최강의 괴물 밴드 비틀즈에 대항했고, 결국 그 음악성과 별개로 인기만큼은 어느 정도 따라잡은 것. 하지만 최초의 아이돌이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부작용 또한 몰고 왔어요. 멤버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몽키스는 당연하지만 평론가들한테 욕을 디립다 먹었고요. 야, 이게 밴드냐? 비틀즈의 별명이 굉장하다는 뜻의 Fabulous에서 따온 The Fab
4였는데 몽키스의 별명은 조립되었다는 뜻의 Prefab 4였어요. 실제로 드러머인 미키 돌렌즈는 아예 드럼을 칠 줄 몰랐습니다. 드럼으로 배정받은 뒤에야 드럼 연습을 쎄 빠지게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스튜디오에서도 녹음은 전부 세션의 몫이었어요. 멤버들은 목소리밖에 보태는 게 없었다고 하죠. 이 당시에 멤버들이 느낀 자괴감은 굉장했습니다. 특히 뮤지션 출신이었던 마이크와 피터가 더 그랬는데 심지어 이때는 자기들 모르는 새 앨범이 나온 적도 있었죠. 멤버들은 데뷔 1년도 안 돼서 프로듀서랑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해요. 아 이거 너무하지 않냐, 우리가 악기를 치게 해달라, 나아가서 우리도 음악가다, 우리가 작곡한 거를 앨범에 넣어달라 등등. 그래서 3집부터는 자기들의 작곡으로 앨범의 절반을 채우고요, 본격적으로 연주도 하기 시작했죠.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점차 아티스트로 1년 만에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몽키스 전성기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노래가 바로 Daydream Believer예요. Without dollar one to spend. Cheer up, sleepy Jean. Daydream believer, homecoming queen. Cheer up, sleepy Jean. 이거는 시즌2 한창 때 발매되어서 몽키스에게 마지막으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영광을 안겨줍니다. 이거는 킹스턴 트리오의 존 스튜어트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백일몽을 꾸는 공상가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자 하고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작곡가 존이 어느 날은 하루를 마치 데이드림처럼 낭비한 것 같아서 작곡한 노래라는데 여기서도 몽키스의 컨셉이라는 게 일부 드러났죠. 이 곡의 가사 일부를 보시면은 Now you know how happy I can be. 이 부분의 가사는 원래 Now you know how funky I can be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윗선에서 몽키스는 funky라는 단어랑 안 어울린다고, funky는 조금 냄새난다는 의미도 있어서 이거를 해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가사 전체를 놓고 보시면은 이 한 단어로 노래의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꿈과 희망을 주던 아이돌 몽키스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변경점이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이거는 지금까지도 행복하고 또 긍정적인 노래로 남아있고요. 이거는 몽키스만이 전할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몽키스의 인기는 TV쇼의 종영과 함께 마치 백일몽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1968년 TV쇼의 종영 이후 몽키스는 5장의 앨범을 더 발매하지만은 차트 성적은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출연한 영화가 개봉하기도 하지만 비틀즈와 달리 흥행에 실패하고요. 이후로 베이스 피터 토크와 기타 마이크 네스미스가 연달아서 탈퇴, 몽키스는 1970년 계약 마지막 앨범을 발매한 뒤에 해체하게 돼요. 하지만 몽키스가 세계 음악사에 미친 영향은 방대했죠. 무엇보다 몽키스는 자본으로 제작된 기획형 그룹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지금도 아이돌 그룹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몽키스의 멤버들은 기획된 멤버들이니만큼 해체 이후의 삶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멤버 마이크 네스미스의 삶을 주목할 만한데요. 마이크는 1979년에 솔로 활동을 하다가 옛날에 그 몽키스가 했던 대로 자신의 음악과 비디오를 결합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솔로곡 리오에 맞춰서 비디오를 제작하게 됩니다. And I think I will travel to Rio. I probably won't fly down to Rio. 마이크는 이 과정에서 이 뮤직비디오 시장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예 뮤직비디오만 틀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팝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MTV의 전신이 돼요. TV쇼와 음악을 합쳤던 60년대의 발상이 마이크에게 뮤직비디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종국에는 MTV의 개국을 이끈 것, 이 나비 효과는 음악 산업 전체를 바꿔버렸다고 봐도 좋았죠. 그리고 그 MTV는 1986년 몽키스의 TV쇼를 전부 재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옵니다. 20년 전에 몽키스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몰고 돌아서 다시 몽키스에게 온 거예요. 이거는 잊혀진 아이돌의 부활이었고, 멤버들은 같은 해 데뷔 20주년을 기념한 재결합 투어를 선언하죠. 그리고 4인조로 오랜만에 팬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백일몽 같았던 그들의 인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Oh, I could hide neath the wings, but it rains. And cheer up, sleepy Jean, to our daydream believer, and
마이크의 경우는 어머니가 수정액 개발자라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뒤 인생 질겜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룹에 잠깐 참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몽키스는 이후로도 재결합과 휴식을 반복하면서 중년의 아이돌로 활약하게 되죠. 멤버 데이비 존스는 2012년 동맥 경화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요. 그래서 2016년에는 남은 3명의 멤버가 데뷔 50주년을 기념해서 새 앨범을 발매, 48년 만에 빌보드 앨범 차트 20위 안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해요. 이 앨범에는 세상을 떠난 데이비 존스 보컬의 1969년 미발표곡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She makes me laugh, and I could hang out with her in the summer. Love's a love. You gotta have love. Why do I love you? 그리고 2019년에는 피터 토크가, 2021년에는 마이크 네스미스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은 미키 돌렌즈만 살아서 활동하는 상황이죠. 제가 이 그룹을 알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제가 다니던 학교의 도서관에서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이 몽키스 팝업 전시를 하길래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이 그룹의 음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왜 갑자기 팝업 전시를 한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몽키스는 그만큼 역사에 남을 가치가 충분한 그룹이라는 거죠.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앨범 1001에서는 필수 앨범 중에 하나로 몽키스의 3집을 꼽으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그들이 직접 연주했는지의 여부보다 몽키스가 좋은 노래를 부른 좋은 밴드였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몽키스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드 포크맨. 렛츠고!